지금부터 글로벌 미래 포럼 69회 미래 비전 콘서트를 큰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본 영상은 글로벌 미래 포럼 2025 신년 특별 포럼 2부 메인 특강 AI 시대 챗GPT를 넘어 딥시크와 미래 모델까지 중 두 번째 파트 영상입니다. 오늘 사회를 맡게 된 동국대학교 GFCA 지도교수 유정 안보영입니다. 환영 인사를 하겠습니다. 총재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벌 미래 포럼이 안녕하세요. 주최하는 2025년 신년 특별 포럼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정보혁명에 성공을 하면서 세계적인 IT 강국이 되고, 그리고 이제 국민소득도 3만 6천 불을 넘어서면서 일본을 앞질렀습니다. 정말로 다행스럽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AI 혁명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AI 혁명의 진행은 과거 산업혁명, 정보혁명과는 달리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파급 효과도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챗GPT가 발표된 지 2년여밖에 되지 않았는데 벌써 놀랄 만한 변화가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후진국으로 몰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루빨리 국민 모두가 AI 혁명에 동참하고 받아들이고 이해를 해서 우리가 AI를 가장 편하게, 가장 효과적으로 쓸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IT 혁명을 해나가는 과정에서는 주부 200만 교육 계획 또는 전 병사들의 IT 교육,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나라가 IT 강국이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의 교육을 시작으로 전 국민이 AI 교육에 동참을 하고 AI 전문가가 돼서 우리나라가 하루빨리 선진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글로벌 미래 포럼 소개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미래 포럼은 소통과 화합, 세대 간, 지역 간, 문화, 정치, 사회 각 분야의 합리적인 융합을 통해 보다 건강하고 함께 행복한 미래를 추구하는 지혜롭고 현명한 이 시대 각 분야 리더들의 모임으로 현재 회원 및 준회원 약 7만여 명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황우여 전 부총리, 김병준 전 부총리, 김영진 정동림부 장관 등 각계각층의 여러 저명하신 분들께서 고문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또한 본 포럼은 2012년 발기인 대회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조석찬 세미나 및 현장 세미나 등을 개최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로써 총 69회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2022년부터 시작된 조찬 세미나에는 반기문 제8대 UN 사무총장님, 또 정운찬 제40대 국무총리님 등 이 시대에 저명하신 여러분들이 오셔서 특강을 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AI 시대 챗 GPT를 넘어 딥시크와 미래 모델까지입니다. 딥시크는 AI 기술을 저렴하게 제공하고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쉽게 통합할 수 있는 강력한 AI API를 통해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AI API는 개발자들이 복잡한 알고리즘을 직접 개발하지 않고 음성, 이미지 등으로 손쉽게 추가할 수 있게 도와줘 AI 시장에서 새로운 경쟁력을 도입하며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딥시크의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문제로 인해 사용이 제한되고 검토가 필요한 것이 실정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 오늘 특강해 주실 오늘의 주인공 소윤지 선임위원님을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소윤지 선임위원님은 서울대학교에서 파이센 자료교조 및 알고리즘 강좌를 맡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인공지능대학원에서 AI 학자로도 활동 중이십니다. 2024년 산업통상자원부 주간
AI 프롬프트 경진 대회에서 734팀 중에 당당히 1위를 차지하며 그 탁월한 역량을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글로벌 미래포럼 인공지능위원회 선임위원으로 활동하며 인공지능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고 AI 관련 특허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AI 스타트업에서 전문 연구원으로 활동한 경험도 있습니다. 소윤지 선임위원님은 이렇게 다양한 경험과 깊이 있는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오늘 여러분들께 많은 영감과 통찰을 제공해 주실 것입니다. 특히 AI 시대 챗 GPT를 넘어 딥시크와 미래 모델까지라는 주제로 여러분께 더욱 흥미롭고 유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GPT에서 딥시크까지 AI 언어 모델 시대의 활용 전략에 대해 전달드리게 된 소현지 선임위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딥시크 쇼크, 딥시크란 무엇인가가 이어서 등장하게 됩니다. 약간 예상하실 수도 있겠죠? 어떤 내용일지. 그래서 이제 딥시크를 살펴보기 전에 간단히 최근 인공지능 모델 이런 O1이나 GPT 같은 애들을 만들기 위해서 필수 요소가 GPU, 그래픽 카드다라는 걸 한번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앞에서 어쨌든 간에 이 모델들한테는 엄청 많은 데이터를 엄청 많이 공부시켜야 한다고 했고, 그걸 위해서는 좋은 컴퓨터, 좋은 GPU라는 게 필요하다고 했죠. 이 GPU는 엔비디아가 판매를 하고 있는 그것이고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고 하면 이 챗GPT를 만드는 오픈 AI라는 회사에서는 무려 700조 원이 되는 센터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센터에는 비싼 GPU 컴퓨터만으로 가득 채워넣겠다고 합니다. 바꿔 말하면 오픈 AI 같이 큰 회사들은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해서는 700조 원 정도의 컴퓨터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오픈 AI만 생각하는 것은 아니죠. 이번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AI 프로젝트를 하며 이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 나라 차원에서 밀어줄게. 오픈 AI 너네가 GPU로 가득 찬 센터 만들겠다는 거 우리나라에서 도와줄게라며 이것을 지지해주게 됩니다. 오픈 AI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업들도 함께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만큼 모두가 인정할 만큼 이 멋진 아주 똑똑한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GPU가 필요하다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엔비디아라는 것의 주가가 아주 무섭게 상승했죠. 그래서 이런 기사도 한때 많이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개당 억소리에도 빅테크, 큰 기업들이 줄을 선다라는 겁니다. 원래 팔던 비슷한 성능의 이 GPU라는 것을 예전보다 조금 비싸게 팔아도 전 세계의 연구자 혹은 기업들이 돈은 줄 테니 그냥 그것만 주세요. 그 GPU를 주세요. 하며 돈은 있지만 남는 재고가 없어서 사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고요. 그래서 외신 기사에서는 다양한 큰 기업들의 대표들이 엔비디아 대표님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한다라는 기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무슨 대회 같은 거 있으면 한번 초청하고 우린 좋은 파트너예요 인사도 하고 하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만큼 이 엔비디아의 GPU라는 것은 똑똑한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해 아주 필수적인 부분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미국 정부에서 2년 전 정도에 중국의 이 첨단 GPU의 수출을 통제했습니다. 즉, 바꿔 말하면 엔비디아에게 너네 GPU 중에 너무 비싸고 좋은 건 중국 주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GPU 부족한데 우리나라랑 경쟁하는 중국한테 GPU를 줘버리면 조금 미국의 입지가 위험해질 수도 있겠죠. 뭐 여러 정치적인 배경이 있었을 수 있겠지만 아무튼 미국 정부가 중국의 이 GPU 수출을 통제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이 AI를 만들기 위해서는 GPU가 아주 필수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GPU 수출을 통제하는 것은 사실상 AI를 개발하는 사람들에게는 사형 선고다라고 말해도 전혀 과장되지 않은 것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미국 정부가 중국에 AI 사형 선고를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희 설 연휴쯤에 중국의 딥시크라는 작은 회사가 R1이라는 추론 모델을 공개하게 됩니다. 이름이 조금 낯익죠? 저희가 아까 GPT에서 최근에 똑똑한 추론 모델이 나왔고 그게 O1이에요 라고 했는데 그 이름을 겨냥한 양 우리는 R1을 냈어요 라고 발표하게 됩니다. 이 R1은 O1처럼 추론하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본인들 말로는 21개의 분야에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12개, 거의 절반 이상에서 우리 R1이 GPT의 O1보다 성능이 좋더라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측 그래프 같은 걸 보여주게 됩니다. 보시면 이 왼쪽에 파란색 선이 그어져 있는 것이 딥시크 R1의 성능입니다. 이 R1이 옆에 보시는 오픈AI의 O1보다 성능이 미약하지만 조금 높죠. 보시는 것마다 조금 높거나 약간 낮거나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이 표로 보면 뭐 그래봐야 뭐 0.1점, 1점 이 정도 차이가 큰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렸었죠. 이번에 오픈AI가 O1 모델을 낸 뒤에는 다른 모든 기업들이 이 추론이라는 열쇠를 해결하지 못했었다고요. 이 O1을 그 누구도 따라잡지 못하는 상황에 GPU 수출 금지라는 사형 선고를 받은 중국에서 그것을 따라잡는 모델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딥시크가 말 그대로 세상을 놀라게 할 수밖에 없었죠. 정확히는 딥시크의 R1이라는 친구가 세상을 놀라게 한 거겠지만요. 그래서 이 R1은 어떻게 개발되었는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냥 너무 이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해 필수적인 GPU도 사용할 수 없는 중국에서 아까 오픈 소스를 막 그 오픈 모델을 공개하는 메타, 뭐 다양한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저희가 아는 대부분의 회사들도 GPT의 O1을 3달, 4달째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와중에 중국에서도 또 큰 회사들이 있는데 중국의 큰 회사도 아니고 작은 기업에서 그런 모델이 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O1의 성능을 따라잡을 뿐만 아니라 따라잡기만 해도 기특한데 일부 영역에서는 O1을 이겼다고? 이게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리게 됩니다. 게다가 결정타가 있었죠. 이 딥시크에서는 이렇게 밝힙니다. 우리 미국이 GPU 안 줘도 잘 만들어냈을 뿐만 아니라 너네보다 훨씬 싸게 만들었어 라고 주장을 합니다. 얼마나 싸게 만들었다 라고 말하냐면요. 챗GPT보다 3, 40배 저렴하게 만들었어. 라마, 아까 그 페이스북 메타에서 만드는 것보다 10배 저렴하게 만들었어 라고 주장을 합니다. 지금까지 인공지능 연구는 무조건 좋은 GPU가 필요하고 무조건 돈이 필요해라는 것이 GPT 등장 이후의 기조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기조를 뒤엎는 말이 등장하고 만 거예요. GPU? 막을 테면 막아봐. 안 좋은 GPU로도 돼. 심지어 돈 많이 안 들어도 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사람들을 놀래키지 않을 수가 없겠죠. 이러한 맥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게다가 여기서 한 가지 더 결정타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공개하게 됐습니다. 오픈 AI처럼 모든 걸 걸어 잠그는 게 아니라 우리 이런 거 만들었지만 공개할게 라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파급 효과가 어마어마해지게 되었죠. 많은 연구자들, 많은 기업들이 웅성웅성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러면 엄청 비싼 GPU 없어도 좋은 모델을 쟤네 설명서, 딥시크가 나눠준 설명서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거야? 심지어 오원처럼 추론이라는 걸 하는 모델을? 이러면서 시끄러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딥시크, R1의 파급력은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 이제 제2의 스푸트니크 쇼크라고 불리울 정도였죠. 실제로 저희 설 연휴에 AI 칩 주식, AI 서비스 주식, 나스닥이 일제히 폭락하게 되었는데요. 대표적인 게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생각을 합니다. 아니, 딥시크를 보니까 이제 인공지능 할 때 GPU 없어도 되겠네? 그럼 엔비디아 이제 거품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며 엔비디아의 주가가 무려 17% 정도 하락하게 됩니다. 이 17%가 조금 와닿지 않으실 것 같은데 하루 만에 800조 이상의 돈이 증발했다고 하고요. 이 기록이 미국 주식 역사상 가장 큰 폭락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과 같이 AI 연구를 활발하게 하는 기업들의 주가도 떨어지게 되었고요. 이렇게 큰 대형 기업들의 주가가 떨어지면서 나스닥도 3%, S&P도 2% 하락하게 되며 나스닥이 폭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스푸트니크 쇼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요. 더 나아가서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미국 내에 있는 헤지펀드들은, 미국 내에 있는 투자자들은 이제 미국의 AI 스타트업 투자를 좀 안 하고 싶어 한다라는 말까지 나오게 됩니다. 어차피 중국처럼 저렇게 작은 데에서도 잘하는데 우리가 굳이 미국의 작은 기업 밀어서 뭐 해?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기존 AI를 연구하던 회사들은 비상체제에 돌입하게 됩니다. 메타, 이 메타는 아까 GPT와 경쟁하던 이 공개 모델들의 수장이었죠. 메타는 방을 하나 차리고 긴급 실험에 들어갑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 연구원들 다 같이 모여서 딥시크를 분석하세요. 그리고 쓸만한 기술이 있으면 빠르게 따라합니다. 이렇게 긴급 실험에 들어갑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딥시크 잘 돼? 이길 생각 하지 않습니다. 우리 서비스에서 딥시크 쓸 수 있게 해드릴게요 하면서 빠르게 마케팅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픈 AI, GPT를 만든 오픈 AI에서는요, 오픈 소스 전환을 고민하게 됩니다. 이것은 챗GPT가 나온 후로 한 번도 풀지 않았던 전략인데요. 딥시크가 저렇게 우리를 따라잡으면서 공개하는 걸 보니 우리도 공개하는 게 맞을까? 우리도 우리의 설명서와 결과물을 일반인이 모두 사용할 수 있게 공개하는 게 맞을까? 그걸 검토를 해볼게요. 라는 것을 공표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왜 공개를 하냐라는 게 좀 궁금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개를 하면 수많은 연구자와 기업들이 거기에 뛰어들어 더 그것이 발전되기 때문에 오픈 AI도 이제는 문을 닫아 걸어 잠그고 우리끼리 발전할 게 아니라 딥시크처럼 다 열어놓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발전해야 하냐? 라는 고민을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양한 국가들에서는 딥시크를 경계하게 됩니다. 사실 이제 딥시크를 사용하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간단히 알아두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중국의 인공지능들은 아무래도 공산당 정부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의 검열을 받게 됩니다. 이건 뭐 저희끼리 도는 소문이 아니라 공식적인 내용인데요. 중국 정부가 직접 검열을 해서 우리 정부에 위배되는 내용은 말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다 보니 저희 같은 민주주의 국가들에서는 이 딥시크라는 걸 사용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공산주의 사상이 전파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게 되고요. 또한 최근에 미국 아이들이 많이 쓰는 중국 SNS인 틱톡이 금지되었다라는 뉴스를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 틱톡이 금지된 이유 자체가 중국으로 이 사용자의 데이터가 무단으로 넘어간다라는 내용 때문이었는데요. 이 딥시크의 약관에도 딥시크를 사용하면 중국으로 데이터를 보낼 것입니다라는 약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중국 모델의 특징에 의해서 공산주의 사상에 대한 우려, 그리고 데이터 유출의 우려가 존재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탈리아, 대만, 미국, 텍사스주 등은 아예 이 딥시크를 국민들이 사용하지 못하게 차단을 했다고 하고요. EU의 다양한 국가들은 조금 더 면밀히 조사해보겠다 하며 조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꽤나 많은 인공지능 모델이 나왔지만 이렇게 국가 차원에서 움직여서 조사를 하고 차단을 하는 건 또 이례적인 경우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그러면 이 딥시크, 그리고 이 딥시크 창업자라고 하는 량원펑은 누구냐라는 게 또 자연스럽게 대두가 되는데요. 우선 우측을 보시면 이렇게 쓰여 있죠. 끔찍한 헤어의 괴짜.
딥시크 창업자 40살 양원펑 누구. 저는 처음에 이 기사를 보고 아무리 그래도 기자님이 어떻게 끔찍한 헤어의 괴짜라고 말씀을 하시지 좀 너무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확인을 해보니까 이 량원펑이라는 딥시크의 창업자의 별명이 그냥 끔찍한 헤어의 괴짜였다고 합니다. 동료들 사이에서 저 사람 어떤 사람이야 하면 몰라. 머리 스타일이 좀 끔찍한 괴짜야? 라는 얘기들이 많이 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인데요. 이 딥시크 창업자 량원펑은요. 최근 이 딥시크 사태를 통해서 당당히 중국의 3대 영웅으로 등극했다고 합니다. 이분은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고요. 인공지능은 이제 컴퓨터를 토대로 하죠.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다가 투자 회사를 만들었다가 이것들을 접고 인공지능 개발에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2년 전인 거죠. 그래서 컴퓨터 공학도 하고 투자도 했다. 이 둘 사이에 연관 관계가 있을까요? 이게 바로 퀀트 투자인데요.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주식 투자를 자동화하는 퀀트 투자라는 것을 연구하게 됩니다. 인공지능한테 네가 분석해보고 어떤 주식 지금 사야 되는지 알려줘 등등의 작업을 수행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퀀트 투자를 연구하기 위해서 2015년에 대학 동창들과 함께 이 헤지펀드인 환팡을 설립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회사 자체는 AI로 주식 투자를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AI 부서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이 AI 부서를 지지하고 지지해주다가 조금 더 밀어주고 싶어서 이 AI 부서를 독립적인 스타트업으로 빼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딥시크인 겁니다. 즉, AI 주식 투자 회사에서 AI 부서가 독립해 나온 것이 바로 딥시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딥시크는 상대적으로 규모는 작을 수밖에 없겠죠. 투자 회사의 AI 팀이었던 거니까요. 그래서 최근에 많은 인력을 보충하긴 했지만 그래도 연구 인력은 139명이라고 합니다. 이 연구 인력 자체도 GPT를 만든 오픈 AI의 9분의 1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세상이 시끄러워지게 됐었는데요. 이런 딥시크를 둘러싼 다양한 주장들이 또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는 개발 비용 절감은 과장된 감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왜냐? 앞서 원래 이 딥시크의 모 회사인 AI 투자 회사는 AI를 이용한 투자 회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그분들도 AI를 만들기 위해서 GPU라는 것을 많이 확보했을 것이라는 건 너무 당연한 사실이죠. 그래서 미국이 GPU 이제 중국에 팔지 않을 거야 라고 선언한 직후에는 당시 중국에서 가장 많은 GPU를 보유한 기업 중에 하나로 손꼽혔다고 합니다. 이 회사가. 왜? AI 투자를 위해 수없이 많은 GPU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이런 의심을 하게 되죠. 미국이 수출 막기 전에 모았던 그 좋은 GPU 너네 다 쓴 거 아니야? 그거 다 써서 그 아런이라는 거 만든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추가로 얼마가 들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할 때 다양한 비용을 빼고 몇 개만 얘기한 게 아니냐라는 추정이 나오게 됩니다. 즉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너네 투자 회사 시절에 GPU랑 좋은 컴퓨터 샀던 돈은 안 넣은 거 아니야? 너네 이거 연구 개발하기 위해서 1년, 2년 필요했는데 그동안 연구 개발비는 산정하지 않은 게 아니야? 너희 다른 회사보다 인건비를 많이 준다는데 1년에 20억 이렇게 준다라는 소문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네 인건비 그렇게 많이 준다는데 이거 다 빼고 계산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개발 비용 절감은 과장됐다라는 말이 꽤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제 딥시크 R1이 처음 나왔을 때는 이런 주장들이 좀 다양했는데 그로부터 이제 1, 2주 정도가 지나고 나니 과장되었다라는 게 조금 일반적인 의견으로 굳어지고 있기는 합니다. 비용 절감이 없다는 건 아니지만 비용 절감이 있긴 하지만 처음에 딥시크 R1이 주장했던 것만큼은 아니다라는 것이 지금의 약간 정론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크게 새로운 기술을 쓴 것 같진 않은데? 라는 주장이 등장을 합니다. 즉, 기존에 항상 공개하던 메타, 구글, 이런 친구들이 쓰던 거 그대로 그냥 잘 쓴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실제로 이 논문 같은 걸 살펴보면
엄청 새로운 기법이 존재하지는 않기는 합니다. 다만 그걸 조금 원래는 여기 적용하던 걸 좀 다르게 적용하고 이런 변형은 있지만 그렇게나 획기적으로 새로운 걸 만들어냈냐라는 질문은 조금 해석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질문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딥시크, 이러한 오픈된 모델이 GPT를 능가하는 건 AI 업계의 트렌드다. 늘 있어왔던 변화다. 왜 이렇게 세상이 술렁이냐? 라는 주장이 나오게 됩니다. 아까 제가 그래프를 그렸었죠? GPT 모델이 올라가면 다른 오픈 모델도 따라가고 어떤 날은 능가하고 이게 너무나 일반적인 주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딥시크가 만든 R1? 5원만큼 좋은 건 알겠어. 근데 딥시크 아니었어도 어떤 회사에서도 금방 R1 5원 따라잡았을 거야. 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최근 주요 기업들, 아까 말씀드렸던 뭐 엔비디아 등등 이 딥시크로 인해 주가가 폭락됐던 기업들의 주가가 다시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오픈 AI가 이 여론을 의식했는지 딥시크의 R1이 출시된 직후에 O3 미니라는 것을 공개하게 됩니다. 자, 이 O3 미니는 무엇이냐라고 하면 아까 저희가 오픈 AI의 O1이 추론을 하는 모델이라고 했죠. O3는 1보다 숫자가 높아졌기 때문에 당연히 O1이 조금 더 똑똑해진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이 O3도 추론 모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O3를 다양한 버전으로 출시를 했어. 그랬는데 O3 중에 조금 덜 똑똑한 애는 이 빨간색 R1을 못 이겨. 그렇지만 O3 중에 중간 정도 똑똑한 애는 R1이랑 비슷하고 O3 중에 제일 똑똑한 애는 R1 훨씬 이겨 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O3도 금방 나오면서 또 이제 최근에는 결국 이 R1이 물론 놀랍긴 했지만 이렇게 금방 따라잡힐 수 있는 성능이구나 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딥시크 별거 아닌 거냐라고 물어보신다면 그럼에도 딥시크의 의의는 분명하다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분명히 비용을 절감한 게 맞고요. 어쨌든 최초로 그 GPT의 O1을 따라잡는 추론 모델을 만들어냈다라는 것도 변하지 않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것을 오픈소스, 많은 연구자들이 공짜로 사용할 수 있게 나눠준 것도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GPU가 필요하지 않아 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무조건 많은 GPU만이 살 길이야 라고 했던 이 인공지능의 연구 기조는 변화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추가적으로 이렇게 이 오원을 따라잡는 설계도가 공개되었기 때문에 딥시크는 지금 GPT를 살짝 따라잡는 정도였지만 이 친구들이 배포한 설명서를 가지고 또 GPT를 압도적으로 뛰어넘는 모델도 등장할 기회의 문이 열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딥시크의 의의는 분명하다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총 4개의 섹션 중에 2가지 섹션을 마치게 됐고요. 지금 이제 간단히 GPT, 딥시크 등등의 언어 모델을 활용하는 법을 살펴보고 이제 마지막에 개인 비서 만들기를 진행하면서 오늘 강연 마칠 예정인데요.